안녕하십니까. 최진우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자는 정부로부터 왜 외면받아야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2022년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라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우일 과총회장과 임혜숙 과기부 장관 이 있고, 그 옆에는 2030 세대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칩니다. 그 파이팅이 500만 과학기술자에게 제대로 힘이 되도록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2년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인 신인사회를 열렸습니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반드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4년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을 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불참했고 김 총리도 영상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 현장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신인사회의 책임을 따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500만 과학기술인은 섭섭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원래 과학기술인 신인사회는 대통령 행사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09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2013년부터 해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과학자들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했던 2017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인사회를 꼭꼭 챙기고 노무현 대통령 과학기술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엄청난 과학기술의 파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한 번도 과학기술 신년인사회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낙연 부총리가 직접 행사에 참석했지만은 2020년부터 총리마저 불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 규모가 줄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는 하지만은 대통령 행사가 장관급으로 위상이 떨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무관심은 이번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홀대를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입니다. 그 대신 정치적 이슈가 연구 현장을 뒤흔들기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권 초 임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쫓겨난 과학기술계 기관장과 블라인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존재감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과학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해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이번 문정부는 과학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대선 앞둔 지금 후보에 또다시 실천도 없이 말만 앞세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같이 부총리급으로 과학기술 장관을 발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과학기술신인사회에서 이우일 과총 회장은 600여 회원단체가 우리 사회학 지구촌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중심의 국정운영과 미래 선도자로서의 탈바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은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기반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첫째, 국가 필수 전략 기술과 첨단 미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둘째,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대전을 완수하고, 셋째, 청년 역량 정리를 지원하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근면 성실한 국민성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민의 열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만들어도 수출해줄 나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세계 가장 높습니다. 세계 224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최고 기술과 국제적인 신용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2011년 12월에 인구 5천만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하여 3050 클럽에 가입한 것은 2018년 12월에 성취한 엄청난 국제적, 국가적 쾌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첫째, 최고를 지향하는 국민성과, 둘째, 500만 과학기술자의 기술과 연구개발, 셋째,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국제적 신용입니다. 국제적 신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역은 신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S&P가 우리나라 평가 이제까지 3, 4위를 맴돌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신용평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서로 신뢰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3050 그룹의 쾌거는 세계 250의 국가 중에서 지금까지 7개 나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6개국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착취했던 국가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번째 국가에 가입하면서 식민 지배 착취와 고통을 당했던 비참했던 나라였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305 클럽 가입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애들로 외면하고 기피하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무역 강국에 그리고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500만 과학자들이 불철주야 일궈낸 과학기술의 업적인데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국가별 특허 출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세 번째란 이 말이죠. 중국이죠. 중국은 21번째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겁을 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반도체 기술 12개 분야 중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1위가 전부 1위를 기록했다. 이러면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겠죠. 12개 분야 중에 전부 다 1위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과학기술인의 역량입니다. 500만 과학기술자에게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5년도 우리나라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것은 국내 특허도 있고 미국 특허, 일본 특허 이렇게 쭉 나라별 나라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2016년도 17, 18, 19, 20까지 이렇게 5년도 쭉까지 이렇게 직선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 과학자의 힘입니다. 500만 과학자의 힘이란 사실입니다. 나도 특허를 25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과학자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갈 정도로 특허출을 많이 한다. 일일이 얼마나 하냐? 2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약 3만 건에 달합니다. 그 3만 건을 달성해서 500만 과학에서도 얼마나 밤새워서 연구를 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과학단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장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딱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내하고는 부산선을 같이 삼성차 살리기 범시민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를 했죠. 자, 우리나라 과학계 획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기 시작했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반도체 기술 개발 또 그때부터 계획된 것이 분명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학 투자와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그런 제도를 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